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놀이지도 11강 2교시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번 2교시에는 신체 놀이 연기 작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체 놀이의 활동은 징검다리 활동으로 주제가 정해져 있네요. 이것도 학생들이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기 작전표는 똑같습니다. 2020년 6월 16일 아마 이게 14주차입니다. 그 다음 주 23일이 이제 우리 놀이지도의 종강이 되는데 14주차 때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건 다 학교에서 정해준 거고요. 다 자기 본인의 학번과 이름을 쓰셔서 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책점 준 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아무개의 블로그로 징검다리 건너기의 활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그 사진을 여기다 이제 아마 여기 교구를 같이 들고 찍은 사진을 여기다가 넣으신 것 같아요. 징검다리를 건너 보아요. 신체 영역은 제가 정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 1세, 우리 나이로 이제 3살이죠. 자, 신체 영역에서 활동 목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징검다리를 건너보아요. 신체 영역을 이제 활동 영역으로 정해줬더니 신체 영역에서 이제 영역을 가져왔네요. 신체 영역 기신사의자의 기본 생활 습관, 뭐 신체 건강,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 영역에서 그 중에 신체 영역에서 목표를 가져온 거죠. 제 신체 영역 제가 표준교육과정을 보고 있는데요. 신체 영역에서는 요 밑에 내용 범주 제가 영역과 내용 범주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쓰고, 그다음에 세부 내용 자기 최종적으로 제가 자기 본인이 목표로 하는 그 내용을 여기 제일 마지막 여기 썼네요. 이 마지막 이 부분에다 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신체 영역만 가져왔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내용 범주가 뭐 감각, 신체 인식하기 세 가지의 범주 있거든요. 감각, 신체 인식하기. 두 번째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이렇게 세 가지 내용 범주 중에서 보니까 블록을 10cm 정도로 간격을 두고 바닥에 놓는다. 이게 목표라는 건가요? 10cm 정도 간격을 두고 바닥에 놓는 게 목표인가요? 그건 이 내용은 이미 이거는 여러 밑에 이제 도입 전개 마무리 중에서 전개 부분에서 아마 블록을 10cm 간격으로 바닥에 두는 내용이 전개 부분에 나와야 될 내용인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네요. 교사와 함께 징검다리를 걷는다. 이거는 목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도입 전개 부분에서 이제 교사와 함께 징검다리를 건너보기도 하고 바닥에 이렇게 블록을 놔보기도 하고 교사의 도움을 받아 영아 스스로 징검다리를 건너보도록 한다. 그렇게 해서 바닥에 놓기도 하고 교사와 함께 징검다리를 건너보기도 하고 교사의 도움을 받아 징검다리를 건너봄으로써 결국은 목표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결국 목표하는 것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결국. 자, 볼까요? 감각, 신체 인식하기, 신체 조절, 기본 운동하기,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목표로 막 신체 영역 한 다음에 여기 내용 범주에서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를 적은 다음에, 여러분 표준 보육과정은 얼른 가져와서 잠깐 멈추고 가서 보세요. 보육학 개론이나 보육과정에 있는 보육학 개론을 보통 보면은 보육과정이나 보육학 개론을 보면은 이 여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보육학 개론이 제일, 여러분들 보육학 개론은 1학년 1학기 2학기 사이에 다 이미 했던 거니까 거기에 내용 범주의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에서 0, 1세, 이거 지금 1세잖아요. 그러니까는 0, 1세나 0, 1세 걸 가져오는 거예요. 2세와 0, 1세가 표준 보육 과정이니까. 근데 대상 연령을 1세로 했어요. 이 학생은. 그렇기 때문에 0, 1세 부분에 가면은 감각적 자극에 반응하기 내지는 감각 기관으로 탐색하기 내지는 신체 탐색하기 이거든요. 근데 지금 신체 탐색은 아니고 뭔가 이제 블록을 이용할 거니까 감각적 자극에 반응하기라든가 감각 기관으로 탐색하기를 여기 부분에 지금 이 블록을 쓸지 이거 다 지우고 여기 부분에 여기 내용 범주 옆에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옆에 감각적 자극에 반응하기 내지는 감각기관을 탐색하기를 썼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세부 제일 마지막에 세부 내용으로 어, 어, 이게 뭐 감각 감각기관은 어떤 감각기관? 뭐 손도 있을 수 있고 코도 있을 수 있고 후각기관도 있고 뭐 미각, 청각 이런 것들이 감각이잖아요. 그러면 징검다리를 걷는다는 것은 주로 이제 발과 몸 신체를 균형을 잡는 거니까 이제 뭐 발로 블록을 탐색한다. 발로 해볼 거잖아요. 이번에 뭐 손이나 청각이나 후각이나 시각 이런 것이 아닌 것이니까 그래서 뭐 발로 발 감각을 기른다 라고 한다든가 그래서 하나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다시 또 신체 영역에서 지금 제가 활동 목표를 한 3가지 정도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 이미 여기 나왔던 거 수정해 줬고요. 두 번째 목표를 정한다면 신체 영역, 지금 신체 영역이니까 말 그대로 신체 영역에서 가져와요. 신체 영역 전체의 신체 영역에서 내용 범주가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있네요. 그러면 여기 신체 영역 옆에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또 화살표 딱 쓰고 그 밑에 0일세에 보면은 신체 균형 잡기, 대근육 조절하기, 소근육 조절하기, 기본 운동하기 이렇게나 많은 4가지나 되는 하위 내용이 있어요. 이 하위 내용 가지고 하나만 한다면 신체 균형 잡기로 하나만 할까요? 그러면 신체 균형 잡기 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신체 균형을 잡는 걸 내가 어떻게 내 수업에 맞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블록 블록을 블록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신체 균형을 잡는다 이렇게 하면은 위에 그 내용 범주와 내용 하위 내용하고 다 연계가 되죠. 그다음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 보니까 또 신체 영역에 딱 화살표한 다음에 여기 신체형 내용 범주가 제가 아까부터 3개 있다고 그랬어요.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또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또 세 번째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이렇게 3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 범주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를 가져온다고 치면 여기에 신체 영역하고 화살표 딱 쓰고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에 딱 쓰고 그다음에 화살표 한 다음에 하위 내용에는 몸 움직임 즐기기, 또 바깥에서 신체 움직이기,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 활동 시도하기 애거든요. 그럼 그 중에 내가 뭐가 좋을까 생각해 보다가 제일 앞에 있는 몸 움직임 즐기기로 가져온다면 여기다가 몸 움직임 즐기기까지 가져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몸을 움직이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그래서 몸을 움직여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즐거움에 반응한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내 수업에서 이루고자 하는 진짜 최종적인 그 활동 목표를 여기다 마지막에 적어주는 거죠. 다시 맨 앞에는 영역, 신체 영역이잖아요. 제가 영역을 적어드렸어요. 영역, 자연탐구 영역, 언어 영역, 뭐 아니면 신체 영역, 뭐 여러 가지 적어주면 아니면은 이렇게 자연탐구라고 안 하고 뭐 수놀이 했으면 수놀이가 도대체 어느 영역에서 나왔을까 보면은 그거는 그게 자연탐구죠. 예, 자연탐구 영역이잖아요. 자연탐구에서 저기 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수학적 탐구하기, 과학적 탐구하기 이 3가지의 커다란 내용 범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수놀이라고 여러분한테 영역을 드린 친구들은 학생들은 이 수놀이가 어느 범주에서 나왔나 보면은 저기 자연탐구 영역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자연탐구 영역을 맨 앞에 쓰는 거예요. 맨 앞에 자연탐구 영역 찍고 이 수가 어디에 속하는가 봤더니 뭐 수학적 탐구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학적 탐구하기 그게 내용 범주야. 그다음에 화살표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내용에는 지금 제가 블록놀이 하고 있는데 수를 설명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되고 지금 제가 블록놀이니까 신체만 지금 설명할게요. 이렇게 해서 신체 영역에 제가 3가지 내용 범주 감각 신체 인식하기 그 다음에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또 세 번째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이렇게 3가지 내용 범주를 각각 하나씩 다 사용해서 3개의 목표를 한번 예시를 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하셔야 되겠죠. 여기는 지금 영역만 맞지 이 모든 여기들은 목표가 아닌 내용이 돼 버렸어요. 이 주요 경험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적인 얘기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 결론적인 내용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입 전개 마무리가 들어가는데 도입 들어가기 전에 놀잇감에
여기는 아주 사진도 아예 없네요. 예, 놀잇감은 어떤 거가 볼까요? 가로 17cm, 세로 10.5cm 우드락을 자르고, 기본 우드락 크기만큼 하드보드도 자르고, 또 우드락 위에 하드보드를 굵은을 붙이고, 만들어진 상자 겉에 펠트지 붙이고, 화장솜 상자 겉에 펠트지를 색별로 붙인다. 하드보드지로 일단 결국은 그 블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블럭은 그 블럭 만든 그 블럭 안에다가 화장솜을 넣는다고 하는 건데, 이거 화장솜도 엄청 들 거고, 우드라 그것도 금방 깨지고요. 그다음에 하드보드지 아무리 글루건 붙여도 다 깨지는데, 이렇게 만약에 블록을 만들어 쓰고 싶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차라리 만들어진 그 바카스라고 말해서 좀 그런데, 이렇게 그 건강 활성음료 예, 그런 그 한 박스 사면은 딱 10개 들어 있잖아요. 그거 먹고 빼면은 딱 그 블럭만한 상자예요. 그런 것들을 예, 약국이나 아니면은 꾸준히 모아놨다가 뭐 10개, 20개 정도 뭐 이게 계속 많이 모으면 되니까 모았다 거기에 신문지 같은 게 제일 좋아요. 신문 넣는 게 제일 좋거든요. 가벼우면서도 탄탄하니까 신문지를 쫙쫙 편 다음에 다시 구기면은 그 공간도 생기면서 쿠션도 생기고, 또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속에 다 꽉 채워져요. 솜 가지고는 채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신문지 좀 꽉꽉 집어서 넣고, 그러면 보통 이제 윷놀이 할 때 윷 만들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밭 겉에다가 펠트지, 얘들 이제 블록은 좀 내리치거나 아니면 이제 부딪혔을 때 위험하니까 펠트지 사용한 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펠트지로 잘 이렇게 커버 다 하고, 그다음에 그 펠트지로 만든 블록 겉에다가 뭐 어떤 컨셉을 정해서 동물들을 다 이렇게 동물 그림을 코팅해서 붙여준다든가, 아니면 사과 그림, 아니 과일을 쫙 붙여놓는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주제에 따라 달라져요. 그게 이제 주제 정할 때가 좋고. 여기 주제가 지금 있나요? 여기 생활 주제가 여기, 이거 제가 그냥 지나갔네요. 주제, 여기 주제가 없네요. 징검다리를 건너보아야는 주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활동 내용, 활동 제목인 거고, 주제는 이 징검다리를 어느 활동에서 쓸 것인가, 징검다리 놀이를 어느 활동에 어느 주제에서 쓰기가 뭐하다 그러면 차라리 제가 지금 말했던, 만약에 봄이 왔어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뭐 봄에 뭐 얼음 시냇물 같은데 얼음이 이제 녹고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건너본다든가, 시냇물을 연상한다면 봄을 연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봄이 왔어요라는 이제 주제 갖고 한다 그러면, 징검다리를 건널 때 뭐 징검다리의 봄꽃들을 제가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징검다리, 저기 블럭에다가 봄, 개나리, 목련, 철쭉, 뭐 그다음에 뭐에 해당 뭐 있나요? 여러 가지 꽃들을 거기 블럭에다가 다 코팅, 그 사이즈에 맞게 칼라로 프리팅 해가지고 코팅을 싹 해서 붙여주면, 글루건이나 아니면 이제 그 보통 글루건으로 많이 하죠. 펠트지로 쌌기 때문에 테프 같은 건 잘 안 묻으니까 글루건으로 잘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아예 먼저 그림을 거기 안에다 붙이고 그림 부분만 뺀 나머지 이렇게 펠트를 붙인다든가, 그건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런 식으로 주제에 맞게끔 블럭에다가 그림을 넣어준다면 이게 이제 연계가 되는 거예요. 아무 연계도 없이 그냥 블럭 가지고 징검다리 만든다 그러면 어떤 주제에서 이 활동이 연계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봄이라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름이 왔어요. 여름이면은 여러 가지 시원한 풍경들, 뭐 바닷가라든가 바닷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파라솔이니 수영복이니 튜브니 뭐 보트니 이런 것들을 다 블럭에다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놀면서 여기가 모래사장이야, 여기 모래사장인데 이렇게 블럭을 싸면서 뭐 여기서 노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놀 수 있겠죠. 가을이 왔어요.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게 뭐 과일 익는 거, 아니면 단풍 드는 거, 단풍 여러 가지 나뭇잎이 단풍 든 그런 나뭇잎을 주워다가 직접 거기다 붙여놔 줄 수 있고, 뭐 가을에 뭐 볼 수 있는 어떤 풍경이나 아니면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 옷차림이라든가 뭐 이런 거.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라면은 뭐 겨울의 풍경, 그다음에 겨울 하면은 생각나는 놀이, 뭐 겨울 하면 생각나는 뭐 어떤 행사, 이런 여러 가지 연계되는 그런 그림들을 블럭에다 쫙 다 붙여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블록 놀이를 한다면 놀이와 연계도 되면서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놀잇감과 함께 활동이 될 수 있겠죠. 자, 도입해 볼까요? 도입하면 항상 여기다 1 해가지고 뭐죠? 흥미 유발하기, 이게 적었어야 돼요. 안 적었네요.
자, 우리 친구들은 징검다리를 건너본 적이, 징검다리 자체를 몰라요. 아직 몇 세인가 보세요. 만 1세. 징검다리 몰라요. 예. 그리고 블록으로 징검다리 건너기 활동이라면 1세, 만 1세, 우리 나이로 3살이면 뭐 나쁘진 않아요. 징검다리 신체 영역이니까. 근데 도입을 좀 더 쉽게 접근해요. 징검다리 본 적 있는. 징검다리가 뭐예요? 선생님, 1세 애들은 이런 질문도 못해요. 말 못하더라고요. 3세는. 우리나라 3세는 그냥 뭐, 와, 막 이 정도예요. 예. 네, 아니면 아니요, 뭐예요, 오,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주 쉽고 아주 간결하고 그다음에 흥미롭게 그림 보여주면서 선생님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여기 얕은 강물 같은 곳을 쉽게 건널 수 있게 도와주는 다리. 얕은 강물이란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아이야. 3세 만 1세 아이들을 얕은 강물에 혼자 징검다리를 건널 수 있게 하는 엄마들 아빠들은 아마도 없겠죠. 예. 오늘은 블록을 아이들이 하고 감정을 이입을 했네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블록을 이용해서 징검다리를 건너볼 거예요. 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차라리 2세? 이렇게 대화를 하려면 2세는 돼야 돼요. 재밌을 것 같아요. 할 정도는 하거든요. 예, 한 명씩 줄을 서서 징검다리를 건널 거예요. 왜 한 명씩 줄을 서야 되는지 또 설명이 안 됐어, 지금. 먼저 건너겠다고 순서를 무시하면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돼요. 자, 이제 순서대로 이미 그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아이들한테 적용하는 말 대사거든요. 그렇다면은 1세에서 이런 기본 생활이라든가 하여튼 그렇죠. 거의 기본 생활, 바른 생활, 올바른 생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막 몸에 익숙해 있는 아이들한테 하는 대화예요. 그러니까는 왜 저기 그 순서를 무시하고 건너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얘기를 차라리 해주고 넘어가면 더 좋겠어요. 여기가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저기 이 블록만 있을 게 아니라 그 얕은 강물이나 볼 수 있는 그 얕은 강물 같은 곳을 쉽게 건너려는 그 얕은 강물에 해당되는 이렇게 길다랗고 넓은 모조 전지에다 파란색이 칠해진 거라든가 아니면 펠트질 쫙 이렇게 우리 레드카펫처럼 블루 카펫이라든가 이렇게 하늘색 이렇게 연두색은 아니네요. 이렇게 물색깔 나는 아주 이런 여기 있는 색깔 같은 그런 색깔이 갖는 쭉 길다란 이런 카페트 같은 것도 같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를 건너려고 해요. 근데 넓이가 지금 한 2m 이상 된다면 애들이 한 발짝을 떼냈을 때 2m 못 떼잖아요. 한 50cm 정도, 아니 30cm 정도 떼나요? 그러니까 그 30cm 정도밖에 못 떼는 발걸음을 여기를 건너야 될 때 뭐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다음에 이 블록을 여기다 중간 놔주고 이렇게 건너면 좋겠다고 한다든가 여기 이렇게 도의 부분에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냥 말로만 했잖아요. 뭘 보여주면서 여기는 강물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못 건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재밌게 막 슬프게 못 건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그래서 그다음에 다시 막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자 여기가 이제 징검다리예요. 근데 이렇게 봄이 와서 꽃이 많이 피어 있는 징검다리네요. 돌이에요. 자 이게 돌을 여기다 탁 놨어요. 여기 한 발 쓰고 밀지 말아야 돼. 밀면 넘어지겠죠. 풍덩 빠졌어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도입에서 하여튼 이 놀이에 대한 흥미를 충분히 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긴 전개가 좀 많네. 자, 블록 10cm 간격으로 10cm라는 단어를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아이들이 10cm 몰라요. 예, 요렇게 한 발자국 뗄 건데 너무 멀어요.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너무 가까워요. 심심해요. 좀 멀리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유아들 수준에서 이렇게 이제 놔보면서 한번 건너봐요. 처음에는 좀 넓게 놔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아까 여기 이 도입 부분에서 1번에 뭐 흥미 유발하기 했으면 여기 징검다리 탐색하기 그래서 징검다리 지금 블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징검다리 봄이 왔어요 주제에서 만약에 징검다리에 막 돌들 그 징검다리 돌에 막 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무슨 꽃도 있고 무슨 꽃들이 있어요. 자 이런 멋진 꽃들이 그려져 있는 돌이 있는데 이 돌을 여기다 놓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돌도 있고 저런 돌도 있고 높은 돌도 있고 좀 넓적한 돌도 있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있는 돌도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제 활동 3
활동 3에서는 이제 징검다리 놓아보기. 그래서 이렇게 놓아보고, 넓게도 놓아보고, 좁게도 놓아보고, 놓아본 걸 건너보기도 하고, 넓게 놓으니까 다리가 이렇게 닿지 않아서 풍덩 빠졌어요. 아우, 옷 다 젖었어요. 다시 가볼 거예요. 다시 뒤로 가서 이제 좀 좁게 놓아볼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활동이, 첫 번째 활동이 뭐, 징검다리, 돌을막이죠. 이제 징검다리 돌 살펴봤으면 이제 놓아보기도 하고, 세 번째 활동으로 뭐 할까요? 놓아본 다음에 이제 친구들과 뭐 같이도 건너보고, 그러면 같이 건너면 너무 좁아요. 징검다리. 그러면 징검다리를 두세 개 이렇게 옆으로 연결해 갖고, 옆으로 연결된 징검다리를 한 세 개 정도 놓은 다음에 이렇게 건너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저기 어떻게 또 친구들과 같이 건너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징검다리 놓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놀아보기, 이렇게 해서 뭐 해보기 뭐 해보기 뭐 해보기에 그런 그 놀이 방법 단계가 적어도 다섯 가지는 되게끔 전개 부분을 구상해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이렇게도 놀아보고 저렇게도 놀아보고, 그 놀아볼 때마다의 그 특징, 그 활동에서의 유아들의 반응,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상 예측해서 다 적어 놔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이 전개 부분이 A4 용지 한 장하고 한 장 뒤로 두 장 정도는 돼야지 전개 충분히 한 15분 정도의 수업에서 도입 빼고 평가 빼고 전개 부분이 남아요. 그렇게 계약을 해야지. 그래도 유아들이 돌발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얼른 마무리를 해서 수업이 끝내야 될 경우 있고,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막 다른 활동도 막 해야 되는 상황이 막 돼.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네 개, 다섯 개 이상의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놀이 아이템. 그 같은 연계되는 놀이 아이템을 가지고 계셔야지 수업에서 대처를 할 수 있고 뺄 수 있고 더 할 수 있어요. 내가 근데 또 5가지를 준비했어. 전개 부분에. 근데 5가지를 무조건 해야 돼. 막 기필코 해야 돼서 막 20분, 30분, 40분 가는데 그걸 막 하고 있어. 애들 재미 한 개도 없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들의 흥미에 따라서, 상황 진행에 따라서 내가 5개 준비해 놓은 것을 꽉 채울 수도 있고, 촘촘하게 빨리빨리 해서 5개 채울 수 있고, 아니면 하다 보니까 3개만 했는데도 너무 애들이 흥미스러워서 시간이 다 됐어. 그러면 2개는 포기하고 마무리하면 돼요. 상관없거든요. 그렇지만 조금밖에 준비를 못 했는데 막 시간은 다 되고 애들은 재미없어 해봐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 부분은 충분히 이 활동, 징검다리 건너는 이 활동으로 어떤 방법으로 다양하게 한번 해볼까. 아까처럼 먼저 이 돌도 한번 구상해보고, 또 놔보고, 또 놓는 방법을 달리해보고, 또 건너는 방법 달리해보고, 또 갔다 와서 의 느낌을 또 느낌 말하는 건 평가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좀 고민을 많이 해. 지금 저가 막 갑자기 지금 여기 앉아서 한 서너 가지를 생각해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오늘도 계획하고 내일도 계획하고, 이건 과제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연습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막 2, 3일씩 고민 못 해요. 그럴지라도 지금 이미 연습을 많이 해냈기 때문에 막 현장에 가면요. 내 아이들이 다 특성이 다 알기 때문에 이 앉아서 조금만 10분이나 20분, 1시간 이상, 1시간 정도만 고민하면요. 이 활동이 다 나와요. 몇 개 활동이 나와요. 그렇게 훈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과제하는 거고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과제라고 생각하고 또 배우는 입장이고 또 안 해본 거고 이걸 해야지 여러분들이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업을 할 수 있잖아요. 당장 가서 애들 앉혀놓고 뭐 할 거예요. 하루 종일 박수 치면서 노래할 수도 없고 하루 종일 뭐 아무 맨입으로 노래만 아니 저기 말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활동을 준비해 놔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전개 부분 고민을 좀 더 해야 되는 거였고요. 이제 마무리. 이제 여기 한 5가지 정도 했으면 여기에 앞에 흥미 유발하기 빼면은 5개, 이제 6번이나 7번이 되겠죠. 그래서 6, 뭐, 평가하기. 평가하기도 그냥 평가하기로만 하지 말고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할지 한 2개로 나눠도 돼요. 징검다리를 건너보았는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너무 흔한 저기죠.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어, 선생님과 같이 건널 때 어땠어요? 잘 건넜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친구도 혼자 거든. 중심 잡기 힘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 중심이란 단어도 애들 몰라요. 중심 잡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잘 건넜어요. 지금 우리가 잘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거였었어요? 앞에 활동에서 징검다리를 좁게 해보고, 너무 넓었던 건 다리가 이렇게 우리 아이의 다리 넓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좁게 해줬다든가 아니면 징검다리를 붙여서 몇 개를 더 넣어줬다든가 아니면 친구들과 손을 잡고 힘 모아서 갔다든가 이런 방법이었었잖아요. 그런 이 앞에 이런 전개 내용에 대한 내용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없었던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도 이제 혼자서도 잘 건널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이 애들한테 징검다리 혼자 건너란 말이죠. 우리 어른들도 징검다리 건널 때 우리 저기 제 고향에 가면은 여기 시내가에 있거든. 강이 있어요. 좀 넓어요. 한 100m? 한 150, 200m 좀 진짜 꽤 넓은 시골치고는 꽤 넓은 강이라서 돌다리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 우리 흔한 저기 어디죠? 무슨 날이 뭐 저기 축제도 있는데 충남 조금 가다 보면은 나중에 생각나면 알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거기 무슨 다리 그거 우리 옛날 그 저기 역사에도 나오는 다리인데 여러분 아시는 분 있나요? 그 다리 축제도 있듯이 그 다리 한번 건너라 해도 막 무섭고 다리 막 이 물이 지나가니까 다리도 후들거리고 간격이 제가 봤을 때는 한 30 조금 될까 말까 하고 50도 안 되는 다리 그 돌다리인데도 건너려면 엄청 힘든데 여기서 우리 친구도 이제 혼자서도 잘 건널 수 있겠죠. 그쵸? 네. 이거는 너무 이거는 그냥 한 계획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진심으로 내 수업을 이렇게 했으니 내 수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진심으로 고민하는 계획안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연계 및 학장 활동 5가지 볼까요? 쌓기 영역으로 갔네요. 블록을 쌓아보아요. 재료들, 재료는 열로 들어가야 되고요. 1. 블록을 가로, 세로 쌓아본다. 가로, 세로? 가로, 세로는 몰라요. 예, 한 줄로 블록을 지은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냥 한 줄로 읽고 쌓아보는 게 끝인 거예요. 블록으로 무엇을 해볼 것인가. 주제에 맞게 만약 봄이 왔어요. 그러면은 봄 동산을 만들어 본다든가, 꽃을 피워본다든가, 그러니까 쌓기 블록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결과론적인 그 주제에 맞는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냥 한 줄로 읽고 쌓아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블록을 쌓기 영역에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애들한테 그냥 방치예요, 방치. 방관? 방임? 밖에 안 돼요. 너네들 블록 갖고 놀아라 밖에 안 돼. 이건 수업이 될 수 없어요. 언어 영역. 징검다리와 관련된 동화책. 그러니까 뭐 찾아보는 거 여기다 적어 주셔야지. 선생님이 미리 찾아서 어떤 재료 동화책 꾀부리는 당나귀 이야기. 자, 꾀부리는 당나귀 있죠. 당나귀가 강 건너다가 넘어지니까 어쩌고저쩌고 소금을 넣다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 제목 적어주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여기다 적어주셔야 돼. 그래야지 걔가만 보고 이렇게 수업을 하겠다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여기다 적어주셔야 되고 여기 칸 나눠가지고 칸 나눠서 재료에 적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동화책이면요 확실하게 동화책의 제목, 내용, 그다음에 지은이 없으면 지은이 미상 아니면 전래동화면 전래동화 이렇게 나와야 돼. 그냥 툭 던져놓으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징검다리를 건너면 실감나게 책을 읽어준다.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어떻게 책을 읽어줄 수 있을까? 언어 영역에서 그러니까 동화책을 찾아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애들이 동화를 그렇게 많이 들어봤을까요? 징검다리와 관련된 동화책을 찾아본다는 게 활동으로는 좀 안 맞고 차라리 이 징검다리와 관련된 동화책 가로 열고 뭐 꾀부리는 당나귀 이야기를 연계해서 지금 여기 징검다리 활동을 했잖아요. 위에서. 그러면 여기 맞아요. 동화책을 들려준다든가 아니면 역할 영역. 그래서 역할 영역이란다. 죄송해요. 동극하기 그래가지고 내가 당나귀가 되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 우리가 싹 그 위에 무슨 영역이죠? 지금 블록영 징검다리에서 할 때 그 강을 펠트지나 레드카펫처럼 카페트는 아니면은 모조 전지 한 2자 정도 이으면 되잖아. 파란색 2자 정도만 이어도 될 것 같아. 근데 전지 같은 걸로 이미 활동을 했잖아요. 그 재료 가지고 당나귀 깨부리는 당나귀 동화책만 하나 더 가져오면 어느 영역에 가로 열고 동극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살짝 깨부리는 당나귀 이야기 들려준 다음에 이야기 살짝 나누고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얘들하고 같이 이 동화를 이렇게
구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누구가 필요할지 직접 해보는 거죠. 징검다리면 만약에 아이들이 징검다리가 된다면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 있으면 그 꼭 이렇게 등을 밟고 지나가지 않지만 이렇게 발로 이렇게 건너는 걸로, 그래서 그게 돌 역할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다가 뭐 무거운 짐 같은 걸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도 돼요. 아니면은 보재기 같은 거 써도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그걸 내가 정해줄 필요 없어. 이거는 그 소금을, 무거운 소금을 지고 가네. 이거는 뭘로 할까? 우리 교실에 있는 것 중에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가다가 이제 물에 다 녹아서 없어졌네. 그래서 막 보재기로 한 다음에 보재기로 펄럭펄럭펄럭 해주면서 소금 다 어디 갔지? 물에 녹았네. 꾀가 난 당나귀는 뭐 어떻게 했어요? 뭐 그런 다음에 그런 것들은 좀 중간중간 연계해 주는 건 선생님이 해줘도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해준 다음에 다음 이제 당나귀가 또 뭐를 지고 왔죠? 소미야. 아유 가벼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유아들이 하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이거 지고 가고 싶지 않은데 물에 풍덩 빠져버려야지. 뭐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대사들은 몇 번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나귀가 되는 아이가 대사하는 거죠. 그런 대사가 재밌고 풍덩 빠지고 막 넘어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엔 누가 이제 당나귀가 되어볼래? 그러면 옆에 사람이 이제 다음 사람이 당나귀 되어보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 있는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당나귀가 이렇게 넘어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꼭 동화책 그대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해도 되겠어요. 그런 다 끝난 다음에 이런 재료들을 어느 영역에 넣어서 한 서너 명만 모이면 너 당나귀에, 너는 징검다리에, 나는 이제 이야기를 들려줄게.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놀이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정말 재밌게 잘 꾸몄어요. 구상만 잘하면 멋진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놀이. 수놀이 하면 뭘 세워본다 수놀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워본다가 됐네요. 아깝네요. 자, 징검다리가 몇 개인지 세워본다. 징검다리가 몇 개인지 세워봐서 뭐 할 건데요? 그 수세기, 그러면 수를 세는 게 목적인가요? 하나, 둘, 셋, 일곱, 아홉, 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순서대로 세는 게 목표일까요? 볼까요? 징검다리로 블록 쓸 블록. 자, 블록을 징검다리로 만들고 징검다리 수를 세워본다. 징검다리 수, 제발 여러분 수놀이에 뭘 세워본다. 미술 영역에 뭘 그려본다. 역할놀이에 뭘 역할을 해본다.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영역이 아니에요. 수놀이.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영역, 수과학 교과목, 이제 옛날에는 수학놀이, 과학놀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선배들 학점들 많을 때에는 다 과를 이렇게 과목을 나눠. 지금도 수학 교육인가 과학 교육 따로 있을걸요. 거기에 보면 수학 교육에 여섯 일곱 가지 그 하위 범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수연산, 그다음에 뭐 통계라든가, 그다음에 그래프라든가, 그다음에 서열화, 그쵸? 서열화라든가, 요런 영역들이 들어가야지 수놀이에요. 단지 수만 세워본다는 거, 이거 기수, 서수, 이거 아는 것은 수놀이로, 그러면 수색이거든요. 그냥 단지 수를 세워보는 것이 목표라는 건가요? 네. 조금 구체적으로 1, 2, 3, 4번 활동을 적어주시고, 재료는 이제, 불러. 그러면 세워보는 게 목표라면은, 너가 증검다리를 무작위로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고, 아니면 게임을 통해서 가져간다든가, 가져간 다음에 누가 더 많이 가져갔는지 세워본다든가, 이런 활동으로 연결되지. 단지 증검다리를 만든 다음에 수를 세워보려면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해서 셌어요. 그러면 이제 한 2분, 3분이면 수업 다 끝나버렸네. 어떡하지? 그럼 또 다시 다 흐트러뜨리고 다시 징검다리 딱 너네 만들어 다시 세워봐. 징검다리 만들어 세워봐. 애들 이거 지겨워서 아마 5분도 못할 것 같은데요. 차라리 징검다리를 막 흐트러 놓고 뭐 봄 징검다리, 우리 얘기했잖아요. 블록에도 항상 그냥 블록도 줄 수 있지만 블록에 뭔가 소품물, 그러니까 주제에 연관되는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주면 더 흥미롭게 놀잖아요. 그러면 어떤 블록을 다 이렇게 흐트러 놓고는 찾아본다든가, 그러면 찾아본 블록을 몇 개인지 세어본다든가, 찾아본 블록을 징검다리로 쭉 옆으로 쭉 연결해 놓고는 누가 길게 징검다리를 만들었는가, 어, 그러면은 차근차근 하나씩 세다 보면, 같이 세다 보면 누가 더 두 개, 세 개, 네 개 더 만들었으면 그 친구가 더 많은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징검다리가 누가 많은지, 누가 적은지, 이렇게 많다 적다라든가, 그다음에 몇 개인지 기수 서수,
세워본다든가 아니면은 분류 같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모았던 게 몇 개 있는지 그다음에 벤다이어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통계라든가 누가 어떤 주제를 가진 블럭이 몇 개 있는지 통계도 내보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이런 것들이 수놀이인 거예요. 수놀이 세워본다. 뭐 미술놀이 그려본다. 역할놀이 뭘 해본다. 이렇게 구상하면은 여러분 안 돼요. 제가 대면 수업이면은 그 귀에 이렇게 못이 박도록 얘기할 텐데 지금 그렇게 많이 못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많이 생소할지라도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면 돼요.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게임. 어느 팀이 더 빨리 건너나 게임하기. 이렇게 게임 해놓고 게임하기 이런 것보다는 이 제목은요. 정말 자기 나름대로 적으면 돼요. 그냥 빨리 건너기 게임. 그러면은 어, 어, 어느 팀이 더 빨리 건너기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걸 이렇게 길게 그렇게 굳이 제목을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목만 봐서 연상될 수 있도록 아니면은 제목으로 봐서는 이게 뭐지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그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적지 않아도 돼요. 이거 칸 나눠서 재료만 따로 적어줘요. 블록 그냥 재료는 블록만 필요한가 보네요. 두 개의 징검다리를 만들고 그러면 하나 두 개 나고 두 명씩 짝을 지어 팀을 나눈 후에 어느 팀이 더 빨리 건너나 게임한다. 징검다리를 두 개 만들고 어느 팀이 빨리 건너나 게임한다? 이거 너무 추상적이죠. 일단 여기 차라리 여기에서 1 이건 뭘 해야 되죠? 징검다리 편을 일단 먼저 편을 갈라야 되겠는데 두 명씩 짝을 지어 팀을 나누는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또 팀도 나눈다고? 차라리 두 명씩 짝을 짓는다. 그 다음에 팀을 나눈다. 여러분 보기에 좀 답답하죠. 예, 1 뭐 한다. 1 뭐 한다. 예, 3번 예, 준비가 됐으면 3 뭐 징검다리를 두 개 만들지 말고 쭉 만들면 어떨까요? 예, 징검다리를 만든다. 그다음에 4 두 명씩 짝지어 징검다리를 건넌다. 뭐 내지는 그다음에 5 먼저 징검다리를 건넌 팀이 이긴다. 다시 한번 한다. 내지는 뭐 진 팀이 이긴 팀을 축하한다. 격려한다. 뭐 같이 뭐 어쩐다. 이렇게 해서 평가가 씩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게임 단순한 거 아니에요. 그냥 게임 이렇게 툭 던져버리면 안 돼요. 음률 영역. 퐁당퐁당 강가와 관련된 노래를 알려주기. 음률 영역인데 뭐라 노래 부르기도 아니고 새 노래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음률 영역이라 하면 음률 영역이면 노래도 부르면서 이제 음률에 따라서 보통 노래 부르기 제가 이제 여러분 그 음악 활동 때도 같이 실제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것들도 알려드릴 텐데 노래 부르고 그다음에 저기 뭐지 감상 활동하고 악기 다루기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음률 영역인데 그러면은 뭐가 있나 볼까요? 아이들에게 노래를 한 번 들려주는 천천히 가사 알려주면 노래를 따라 부르고 노래 한 번 들려준 다음에 가사도 알려주고 노래를 따라 부르고 손짓과 몸짓하여 같이 알려준다. 새 노래를 배우겠다는 거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벌레 돌을 던지자 이거 같은데요. 이거를 몇 세 아이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지금 여기는 우리 처음 수준을 갔을 때 만 1세거든요. 이 우리는 수업이 1세는 좀, 이 연계하는 거하고 지금 이 수업이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 아이 연령을 높이든지, 연령에 맞게 내용을 고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이런 활동이라면은 좀 연령이 높아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한 3세? 그리고 만 2세, 만 3세 같은 경우는 이 노래를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들려줬으니까 2세 같은 경우는 좀 새 노래를 배운다. 새 노래 배우는 건지 배우는 게 주인지 아니면은 무슨 그 몸짓을 하는 게 주인지를 정해야 돼요. 지금 요 보면은 들려주고 가사도 알려준 다음에 노래도 부르고 몸짓까지 한다면은 이 지금 15분에서 20분 사이 이 많은 것들을 하기는 어려워요. 한 가지 이렇게 관련된 노래를 들려주는 것은 단지 그럼 들려주는 방법 이렇게도 들리고 후밍으로 해주고 한 번 들려주고 앞부분 들려주고 퐁당퐁당만 뭐 이렇게 끊어서 들려주고 들려주는 방법에 대해서만 할 건지 아니면 노래를 저기 이미 들려줬던 것을 이번에는 이제 잘 익혀가지고 몸짓을 할 건지 아니면 이번에는 몸짓과 더불어 악기가 들어가서 악기를 연주할 건지 이거를 정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나눠서 뭐 해준다, 뭐 해준다, 뭐 해준다. 이렇게 해서 나눠서 여기에 관련된 노래를 단지 알려주는 거면 배울 것인지
따라 부르도록 하려고 하면 배워준다는 뜻인데, 그럼 알려주는 거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줄 건지 배우게 할 것인지, 배운 것을 다시 뭐 복습하는 차원에서 예술 감각처럼 연주를 해볼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한 다음에 정해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음률령의 제목에 간단하게 퐁당퐁당만 적어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가면서 내가 이 퐁당퐁당을 단순히 알려주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럼 감상 활동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아니면 감상뿐만 아니라 이제 몸짓으로 뭘 해볼, 율동을 해볼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연주하는 거를 이제 USB로 뭐 MR을 들려주면서 각각 애들한테 악기를 하나씩 나눠주고 뭐 어느 부분에 퐁당퐁당은 뭐 연주를 하고 아닌 것은 아니고 하는 연주를 할 것인가, 악기 다루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인가를 정한 내용들 여기다가 순서대로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에 내셔야 될 과제는 확실하게 여기 이게 지금 반 안 갈라놨네. 지금 반 갈라서 이쪽은 재료 및 여기에서 필요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걸 가지고 여기 있는 재료를 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쭉쭉 평가까지 항상 적어주시는 게 이번 주 과제예요. 새로운 과제 아니에요. 같은 과제인데 수정 보완하라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예. 자기평가서 이 친구는 어떻게 했나 볼까요? 앞에는 똑같다고 했고요. 이제 이렇게 수업을 막 여기 보니까 여기 블록도 만들어 와서 이렇게 뭐 건너보고 막 하는 활동 수업을 좀 했어요. 예, 자기평가서니까 수업을 준비 어떻게 했나 보고 여기는 지금 1, 2, 3을 딱 구체적으로 번호를 적어서 했네요. 블록 징검다리를 건너므로써 대근육 발달이 이루어지고 스스로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한다. 스스로 건널 수 있도록 한다. 이건 빼고요. 스스로 건널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이들 키와 높이를 생각하여 만들었고 아이들이 실제 올랐을 때 부서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만들어서 잘했어요. 만 1세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단어를 선택했고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 많았었어요. 징검다리 설명해 줌으로써 징검다리를 자세히 알게 해주었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차라리 여기서 징검다리라는 단어를 이제 어디서 가져왔겠어? 책에서 가져왔겠죠 아마. 근데 돌다리. 징검다리를 쓸 것 같으면 차라리 만 1세보다는 2세, 3세가 좋았지 않았었나 좀 아쉽네요. 모의 발표 중에 어떻게 했나 볼까요? 친구라면 여러분 동료들이에요. 잘 따라와 주어서 진행이 쉽게 되었고 상호작용이 잘 됐다. 자,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따라와 주었고 어떤 그 대화 내용에서 보니 상호작용이 잘 된 것 같다라는 그 어떤이 안 나왔어. 너무 추상적이야. 평가서인데. 본인이 이렇게 진행이 쉬웠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면들이 참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따라주었던 면과 이렇게 상호작용이 되었던 그 부분을 적어주셔야 되는 게 자기평가서. 이렇게 간단하게 쓸 일이 아니야. 준비한 것들을 빼먹지 않고 다 보여주었다. 지금 보여주는 수업을 했군요. 이 단어 선택을 여러분이 잘 해야 돼. 이 자기평가서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선생님이 어떤 수업을 했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한 것들을 빼먹지 않고 다 보여주었다. 말들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고 살짝 뜸들이고 말을 매끄럽지 못하였다. 이거는 뭐 그럴 수 있고 처음 한 거니까 이걸 계획안을 적어놓고 진짜 그냥 딱 보고 정독을 하면서 소리 내서 한 7, 8번만 읽으면요. 이게 말들 바로바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2번 활동은 뭐고요. 3번 활동 뭐 이렇게 활동명만 딱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가면은 처음에 흥미 유발하기 1번. 도입 부분이죠. 도입 부분 딱 끝나면 2번 활동, 3번, 4번, 5번 활동을 딱딱딱 이렇게 머릿속에 외워서 가면요. 그 내용들은 그냥 상황에 따라서 상호작용 하면 돼요. 근데 이 두 번째 그 상황과 세 번째 상황, 네 번째 상황을 예우를 못하면 첫 번째 상황, 아니 두 번째 상황 한 다음에 세 번째 상황 무슨 활동으로 이렇게 연결할지가 외워지지 않고 준비가 안 됐다면은 내가 아무리 계획안을 썼어도 이게 바로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자꾸 연습하면 되는 거고 여기 앞이 안 맞아요. 진행이 쉽고 상호작용이 잘 되었는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말들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고 살짝 뜸들였다는 것인데 친구들이 그랬을지라도 친구들이 잘 따라와서 진행이 쉬웠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잘한 점은 빼먹지 않고 다 보여주는 거.
빼먹지 않고 다 보여주는 것은 무조건 이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잘한 점이 아니라 그거는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고, 어, 어, 준비한 것은 무조건 다 빼먹지 않고 해야 되는 거. 여기서 수업 중에 잘한 점은 이렇게 상호작용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대처를 잘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수업 중에 잘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게 대본에, 그러니까 대본이라면 계획 아니죠. 계획 안에 전혀 없던 이런 상황들이 돌발되어 나왔을 때 이렇게 대처한 점은 정말 잘했다고 본다. 이런 것들이 수업 중에 잘한 점이에요. 빼먹지 않고 잘 보여주는 거, 이건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잘하는 것에서 쓰는 게 아니라, 잘한 것은 그 준비한 것을 빼먹지 않고 다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의 어떤 그 정말 자기가 뿌듯하게 느껴진 점. 요런 상황들은 좀 뿌듯하게 느껴졌다. 그런 점들을 써주시는 거거든요. 지도 교수님의 의견. 징검다리를 건널 때 시범을 보여주며 더욱 심감나게 건널 수 있게 하라고 하셨다. 아마도 여기 보면은 얘가 이제 발표자 같아요. 네, 발표자인데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손 다 주머니에 넣고 있고요. 얘는 열심히 설명만 해요. 본인이 여기서 이렇게 건너면서 어떻게 하자 해야 되는데 애들 다 세워놓고 이렇게 계속 설명만 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아마 말을 한 것 같아요. 처음 해본 모의 수업이었지만 크게 떨지 않고 준비한 것들을 다 보여주어서 뿌듯했지만 말이 바로바로 나지 않아 스스로 답답했고 나중에 실습 나갈 때를 생각해서 더 연습을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여러분들은 뭐 친구들이 하는 수업을 직접도 못 보고 또 대면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경험을 이렇게 쌓아야 된다는 것은 생각이 들지 않겠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전에 선배들이라든가 이전 수업에서는 이렇게 막 조목조목 이걸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설명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말로만 다 했었지, 이렇게 막 글씨를 이렇게 막 떠가지고 이렇게 PPT를 만들어 갖고 보여주면서 설명 안 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로만 설명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캐치하고 알아서 배우고 또 수정하고 또 보완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단계를 거쳐서 시간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제가 바로바로 이렇게 어 진짜 이렇게 텍스트를 보여주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간접 경험은 더 많이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본인의 계획안을 계속 정독해서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뭐 읽다 보면은 그 챕터, 그러니까 활동마다의 내용들이 연계가 되면서 이 활동 다음에는 이거 하지,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해야지. 징검다리를 소개했으면은 이 다음에 건너봐야지. 건넌 다음에는 또 뭐 돌려서 해야지. 돌려서 한 다음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라는 것을 계속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면 암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경험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제가 또 앞으로도 다음 12강, 13강 계속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보면 뭐, 더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은 여러분 나중에 지금 실습을 나가는 친구 있고 하고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앞으로 하고 또 아니면 현장에도 나갈 것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계속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까지 했습니다. 이제 11강 1교시, 2교시까지 두 가지를 다뤄봤는데 3교시에 다른 활동으로 한번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